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문화와 뇌에 관련 문화윤회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순다열도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 동북아시아까지 올라와서 적어도 5만 년 전부터 그 유전자를 우리가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우림에서의 생활이란 시야가 막혀 있어서 멀리 크게 보는 시각이 아니고 섬세한 부분 시각이 발달하게 되고 음색 청각 또 촉각에 의존하는 생활에 의해서 역시 뇌도 그런 방향으로 발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밀림 속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생긴 일이었던 거죠. 이게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니고 수만 년을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래 아프리카에서 살 때도 열대우림에서 살았지만 여기 동남아에 와서 순다 열도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또 수만 년을 지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저절로 특히 모계 유전자를 통해서 이런 형질을 물려받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리 한국인 뇌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류가 변하게 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지방, 몽골고원까지 건조대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서쪽에서부터 건조대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은 그래도 풀 한 폭이라도 더 있는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바닷가에 가야 뭔가 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돌다 보면 결국은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자루처럼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또 결혼하다 보면 유전자 강화, 형질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강화의 결과 이제 수렵으로서 아주 적절한 이런 능력을 갖춘, 또 그런 뇌를 갖춘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이 사람들은 공간지각, 멀리 보는, 크게 보는 원거리 시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도망다니는 짐승을 관찰하느라고 템포 청각형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수렵인들은 왼쪽 뇌에 그런 능력이 자리 잡게 되고, 아시아의 채취인들은 오른쪽 뇌의 청각 뇌가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뇌도 좌우가 다르게 됐던 겁니다. 자, 말하자면 아시아의 채취인들은 먼저 어떤 먹을거리, 과일이나 열매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시각중추인데, 시각중추를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에 먼저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언가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왼쪽 뇌의 측두엽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촉각으로 이제 뭐 소리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음색 청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뇌의 소근육을 관장하는 부위로부터 열매가 단단한지 무른지 얼마나 익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촉각적으로 처리하면서 채취하게 되는 거죠. 수렵이는 4사분면에 움직이는 동물이 들어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여기에 상이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유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움직이는 이 물건이, 물체가 또는 짐승이 나하고 어떤 거리에 있는지, 내 시야 전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그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듣고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죠. 템포 청각. 그래서 템포 청각이 왼쪽 뇌에
이미 오른쪽 뇌에는 음색 청각이 자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왼쪽 뇌에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큰 근육을 써서, 다리에 큰 근육, 팔에 큰 근육을 써서 쫓아 뛰어가서 그 사냥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인은 이런 방식으로 이쪽 부분을 쓰면서 수만 년을 살았고, 아시아인은 이런 부위를 쓰면서 수만 년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화돼서 채취인형 뇌와 수렵인형 뇌가 완전히 다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럽인과 바로 아시아인인 겁니다. 그래서 뇌 모양이 완전히 좌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유럽인 뇌인데, 유럽인 뇌는 이 빨강색은 개인차가 많은 부위입니다. 모양에 있어서 개인차가 많은. 유럽인은 왼쪽 뇌 이마에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은 들쭉날쭉. 앞으로 나온 사람, 옆으로 나간 사람 뭐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동양인은 뇌 전두엽이 다양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동양인이 생긴 지가 유럽인 생긴 것보다 몇만 년 더 오래 전에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쪽이 개인차가 적은가요? 오른쪽이 적죠. 왼쪽에 많습니다. 유럽인과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인은 오른쪽 후두엽, 뒤통수에 개인차가 적고 왼쪽에 많은데, 아시아인은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 많군요.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척두엽을 보면 유럽인은 오른쪽 옆머리에 개인차가 아주 많습니다. 왼쪽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귓구멍 뒤쪽에 여기는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동양인은 개인차가 왼쪽 뇌 귀 뒤에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귓구멍 뒤에 거의 개인차가 없습니다. 유럽인과 반대잖아요. 뇌 구석구석을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뇌를 모양으로 비교하면 완전히 좌우 대척형, 원수 척진다의 척자입니다.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유전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이런 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나 있으니까 후천적인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동양인 아이가, 아시아인 아이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살아도 뇌는 그 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럽인이 반대로 동양에 와서 살게 되더라도 이 유럽인 뇌를 가지고 와서 사는 거지 아시아인형 뇌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겁니다. 좋고 나쁘다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또 유럽인을 바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북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수렵인이 지중해를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강화가 됐고, 이 사람들이 유럽에 퍼져서 아시아로 바로 오지를 못하고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 몽골 고원에 갇혔습니다. 왜 막혔느냐면 2만 5천 년 전부터 다시 빙하기가 왔는데, 이 빙하기라는 것은 요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 여기가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기간입니다. 여름에도 눈이 쌓이는 기간이에요. 빙하기라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인도 동안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물론 캄보디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소수가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도 동안, 동쪽 모서리까지 수렵인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15,000년 동안 여기가 이동이 없었고, 말하자면 유전자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지표상에는 이 유전자 종격이 존재합니다. 15,000년간이나 형성된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이미 이쪽에도 인구가 많아졌고 동쪽에도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유전자 종격은 좀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결혼을 계속해서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도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해서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상쇄시킬 만큼 혼혈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극동지방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극동지방 아시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된다.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인이 가진 이런 채취인의 특성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유럽인이 아닙니다.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배워서 뭐래도 할 수 있는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본질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순다 열도에서 강화된 아시아 채취인의 유전자가 동북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특히 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만년 전부터 빙하가 풀려서 특히 우랄산맥, 알타이 산맥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동점해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수렵인 유전자죠. 수렵인 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넘어와서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많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지만 또 유럽적인 요소, 채취인이지만 수렵인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인, 이것이 일본인입니다. 자연히 뇌도 변화가 오죠. 그래서 채취인 뇌가 이렇게 생겼었죠. 수렵인 뇌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런데 수렵도 하지 않고 채취도 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서 이미 한국인은 이런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진 뇌 위에 수렵뇌가 얹혀진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에는 채취인 뇌, 수렵인 뇌, 중간형, 복합뇌 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중국인과 다른 점이고 유럽인과 다른 점이고 가장 가까웠다면 일본인이 비교적 가장 가까운 셈이지만 또 이런 구성비도 일본인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한국인성적인 특성을 잘 이해한 후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뇌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문화와 우리 한국인의 뇌가 상관이 있다는 이런 주장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화윤회론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다른 내용을 좀 다루다가 다시 뇌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